마켓콕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개장 전까지 중요한 소식들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요. 이 뉴욕 증시 마감 이후에 발표가 됐던 엔비디아의 실적 다시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은 181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이 주당순이익은 4.02달러로 집계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컨센서스를 큰 폭으로 웃도는 실적을 냈는데요. 일단 매출 자체도 역대 최대 분기 매출이고요. 전 분기 대비해서는 34%,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206%나 급증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와 관련된 매출액만 145억 1천만 달러로 전 분기 대비 41% 증가했는데요. 엔비디아는 현재도 만성적으로 약 20% 정도의 초과 수요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까지 주문도 대부분 확보한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산 능력과 속도의 확보가 곧 추가적인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엔비디아는 일각에서 이 미중 무역 갈등으로 인한 수출 제한으로 인해 성장세가 꺾일 수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일단 전망을 좀 반박하기는 했었는데요. 해당 지역의 매출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이러한 감소폭 자체는 다른 지역에서 성장세로 상쇄하거나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인정한 부분들이 좀 크겠죠. 중국의 수출 제한, 칩 수출 제한이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엔비디아 실적의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봤었는데 역시나 엔비디아에서도 리스크로 인지를 하고 있고 실제 매출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시간외에서 좋은 흐름을 보이지는 못했습니다. 네, 다만 어제 이 국내 증시 시간외 주가에서는 관련 종목들이 일부 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오늘 흐름을 주목해 보셔야겠습니다. 반도체나 AI 관련 종목들의 바로미터가 될 것 같은데요. SK하이닉스나 MDS테크, 이수페타시스, 아이크래프트 같은 종목들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MDS테크와 관련해서 아이크래프트는 시간외에서도 상승했다는 점 함께 체크해 드렸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금 코스피가 외국인의 순매수 속에 어제 2,500선을 회복했는데요. 공매도 전면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이후 10일 거래일 만에 회복을 하게 됐습니다. 어제 0.7% 상승 마감했는데요.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3,531억 원, 기관 투자자가 1,097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이렇게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 훈풍까지 타고 이 산타 랠리가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뉴욕 증시에서도 지난 50년간 연초부터 11월 15일까지 S&P 500 지수가 5% 이상 상승한 30번 가운데 4번을 제외했을 때 모두 연말까지 주가가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했었는데요.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억눌러온 불확실성 변수들도 하나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일단 국채 발행의 계획이 축소됐다는 점이라든지 유가 하락, 중국의 경제 지표 개선,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대표적이라고 보실 수 있겠는데요. 다만 이 여전히 높게 가고 있는 미국의 국채 금리 그리고 12월 FOMC나 양도세 회피를 위한 국내 대주주의 매물 폭탄이 나올 가능성 등은 연말까지 리스크로 좀 보시면서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산타레리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 TSMC가 일본의 기존의 반도체 1공장과 2공장에 이어서 최첨단 3나노 반도체를 생산하는 세 번째 공장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본이 단숨에 이 반도체 허브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TSMC가 3나노 반도체를 만드는 세 번째 공장을 일본에 건설할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엔비디아와 애플의 주요 공급업체인 TSMC는 주요 공급망 파트너들에게 코드명 TSMC 팹 23 페이즈 3라는 명칭으로 세 번째 공장을 일본 남부 구마모토현에 건설하는 것을 고려 중이라고 전했는데요. 3나노 공장에는 생산 설비 등을 포함해 약 200억 달러, 그러니까 한화로 26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되고요. 일본이 시설 비용의 약 50%를 부담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TSMC가 3공장을 건설을 추진한다는 점 체크해 보시면서 지역이 일본이라는 점까지 함께 확인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공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해 3월 이 증권거래위원회는 2024년부터 스코프3 배출량 데이터 수집을 시작해야 된다는 내용을 담은 규정의 초안을 발표했었는데요. 뒤이어서 국제회계기준재단 산하의 국제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는 지난해 가이드라인을 실제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스코프3는 기업 공시에서 가장 까다로운 영역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함께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측정 범위가 워낙 넓기 때문에 기업들의 반발도 좀 거세게 나왔었는데요. 공급사와 고객같이 배출 정보를 수집할 때 법적인 분쟁이 빚어질 가능성도 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공시 요건이 완화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관련 이슈로 인해서 지난 시간회에서도 이 관련해서 온실가스 배출량 관련 테마 종목들이 함께 상승했습니다. 한솔홈데코, 에코아이, 그린케미컬, 이건산업까지 오늘 정규장 흐름까지 이어서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기업의 M&A 시장의 최대어로 꼽히고 있는 HMM의 본입찰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누가 승기를 잡게 될지 해운업계에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까지 인수 유력 후보로 꼽혔던 LX 인터내셔널이 불참하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찰 가능성까지 현재 떠오르고 있는데요. 9월에 시작했던 HMM 실사가 이제 끝났고 8일 정도에 끝났고요. 이제 내일부터 본입찰에 들어가게 될 전망입니다. 이 회사의 시장 가격은 7조 원대로 현재 추산이 되고 있고요. 예비 입찰에서는 숏리스트로 뽑힌 하림그룹, JKL 파트너스 컨소시엄과 동원그룹, LX그룹은 현재 실탄을 마련하기 위해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요. 이 자금 마련도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예비 입찰자들이 7조 원에 가까운 자금을 사모펀드나 금융권 차입을 통해서 조달하려고 하는데 지금 금리가 워낙 높기 때문에 이자에 대한 부담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HMM에 대한 매각 유찰 가능성도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는데요. 내일 있을 본입찰부터 조금 더 흐름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언급된 관련 기업들의 주가 흐름까지 오늘 정규장에서의 흐름 함께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지난 11년간 이어진 대형마트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한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고 온라인 배송도 허용돼야 된다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쇼핑 시장에 대한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마트의 규제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야당은 소상공인과 골목 시장의 보호를 내세우면서 규제 완화에는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오늘 이 법안 소위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법 개정안을 논의하게 됐는데요. 일단 여야 간의 이 의견차가 좀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될지는 미지수지만 오늘 논의가 이뤄진다는 시점 속에서 유통과 관련된 이 마트 관련 종목들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마트랑 롯데쇼핑 함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 전에 중요한 소식들 6가지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마켓콕 헤드라인이었습니다.